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동반자를 만나는 일인데요. 차라리 혼자가 편할 것 같은데 막상 또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져.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걸까요? 오늘은 남녀의 재혼에서 나타나는 서로의 기대와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20분 동안의 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외로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진자처럼 고독과 사교 사이를 움직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중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남성들의 경우 외로움을 하나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마치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해결책을 찾으려 하듯 재혼도 서두르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들이 받아온 교육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표 지향적이고 문제 해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라온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한편 여성들에게 있어 외로움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관계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성장해온 여성들은 외로움을 삶의 질과 연관된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재혼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으려 합니다. 심리학자 존 그레이는 이러한 차이를 삶의 방향성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남성들이 주로 목표 달성을 통해 만족감을 찾는다면 여성들은 관계의 질을 통해 행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향의 차이가 아닌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만들어온 성역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남성들의 경우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일상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서둘러 재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재혼을 이룬 많은 분들은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한 시간이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의 토대가 된 것이죠. 이런 관점의 차이는 사회적 관계망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여성들은 평소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취미 활동을 통한 만남 등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죠. 하지만 이런 관계들이 때로는 깊이 있는 동반자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우지는 못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부모와 함께할 시간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에 비해 남성들은 주로 직장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해 왔기에 퇴직 이후 갑작스러운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외로움이란 감정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고요히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기존의 관계에 더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악기를 배우거나 여행 동호회에 참여하거나 또래 상담가 교육을 받는 등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동반자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경제적 안정감에 대한 시각의 차이입니다. 울리 백의 말처럼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안정이란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삶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지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는 재혼을 준비하는 중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평생 가사노동에 힘쓰며 경제활동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여성들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더 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비나 요양비용에 대한 걱정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재혼을 결정할 때 경제적 안정성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직장 생활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남성들은 이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편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물질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고 오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서로의 삶의 배경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재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각자의 자산 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월별, 연도별로 산출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산 관리 방식도 다양합니다. 완전히 통합하는 방식, 일부만 공동 관리하는 방식, 각자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방식 등이 있죠. 중요한 것은 서로가 편안해하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는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혼 가정에서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은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 안정은 새로운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 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생활비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주목할 만합니다.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건강한 가족관계는 서로 다른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특히 재혼 가정에서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성들은 재혼 이후의 가족관계를 매우 세심하게 고려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사돈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해야 할지, 명절이나 가족 행사는 어떻게 조율할지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죠. 이는 전통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를 조율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양가 가족 간의 균형 잡힌 관계 형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더욱 그렇죠. 누구를 먼저 방문할지, 선물은 어떻게 준비할지, 가족 모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게 됩니다. 한편 남성들은 이러한 관계적 측면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편입니다. 그냥 우리 둘만 잘 지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재혼 가정에서는 두 사람의 행복만큼이나 가족 구성원 모두의 조화로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가 자녀들과의 첫 만남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형식적인 자리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가벼운 브런치나 카페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작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청입니다. 자녀들의 걱정과 불안을 충분히 들어주세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소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에겐 부모의 재혼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다 보면 어느새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족의 규칙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확대 가족 간의 경계는 명확하되 유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는 각자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명절에는 함께 모이는 등의 규칙을 정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과 더불어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돌봄과 배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관리와 병원 동행 같은 돌봄 노동에 대한 남녀 인식 차이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여성들은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보살피는 것을 당연한 부부의 의무로 생각하는 반면 남성들은 이를 개인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성들은 평생 가족의 건강을 살피는 역할을 해왔기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건강도 함께 챙기려 하지만 남성들은 스스로의 건강도 잘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감기 정도는 그냥 견디면 낫는다. 병원은 정말 아플 때만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미루다가 병을 키우기도 합니다. 재혼 생활에서는 이러한 건강관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건강 걱정이 간섭이나 잔소리가 아닌 사랑의 표현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건강은 행복한 노후를 함께 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한 사람의 건강 악화는 결국 부부 모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일상의 작은 실천들도 소중히 생각해야겠죠. 미국의 가족학자 존 고트만은 일상의 작은 배려가 큰 사랑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재혼 생활에서도 서로의 생활 습관과 선호도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을 맞추거나 취침 시간을 조율하거나 각자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등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일상의 역할 분담에서도 남녀의 관점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괴테는 사랑은 많은 것을 참을 수 있게 하지만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관계를 망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재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수십 년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생기는 작은 충돌들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은 대체로 재혼 후의 생활을 낭만적으로 그립니다.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게 저절로 잘 될 거라 기대하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식사 준비부터 청소, 빨래, 그리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일까지 수많은 일상적 결정과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에 더 민감합니다.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의 생체 리듬 차이, 식사 시간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각자의 취미 생활은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각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집안일도 각자의 능력과 선호도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분담하면 좋겠죠. 더불어 서로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겪어오신 만큼 새로운 시작 앞에서 누구나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 번의 아픔을 겪은 후라 더욱 신중해지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갈등이 생겼을 때는 나 전달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해? 라는 비난 대신 내가 이럴 때 속상하더라고요. 처럼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서 이야기하세요. 이런 대화법은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자만의 공간이나 시간을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서재나 취미방을 따로 두거나 주말 오전은 각자의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죠. 이런 독립된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더 깊은 애정이 자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감정 표현과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심리학자 캐롤 길리건이 지적했듯이 여성과 남성은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차가 아닌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교육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남성들은 특히 현재 50대 이상의 남성이라면 더더욱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감정적으로 보이면 약해 보인다와 같은 사회적 통념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회피하는 경향이 있죠. 한편 여성들은 감정을 더 섬세하게 표현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런 차이는 특히 갈등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여성들이 즉각적인 대화와 해결을 원할 때 남성들은 시간을 두고 생각하기를 원하죠. 이런 대처 방식의 차이는 종종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배우다 보면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비폭력 대화법의 핵심은 관찰 감정 욕구 부탁의 4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약속 시간에 늦으셨죠? 제가 많이 걱정되었어요. 안전하게 귀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음에는 연락을 미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처럼 표현하는 거죠.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툴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럴 땐 작은 쪽지나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시작해 보세요. 직접 말하기 어려운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괜찮아라는 형식적인 위로 대신 내가 그런 감정을 느꼈다니 나도 마음이 아프다처럼 진심 어린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나온 시간의 아픔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전반전에서 얻은 깊은 이해와 지혜로 더욱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갈 준비를 남녀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남녀의 재혼에서 나타나는 5가지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어느 한쪽의 옳고 그름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과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삶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소중한 내용들을 나중에도 다시 돌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거나 중요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새로운 시작이 행복과 이해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